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남대문 시장을 찾았던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는 울진 산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는 외교부가 사용하고 있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와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방문에 이어 11일 만입니다. 당선인은 자세를 낮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원금 규모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규모도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가급적 빨리 재개해 지역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1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국민의당 출신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쪽의 장점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이미 44만 명을 넘어서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50만 명에 가까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모임 인원이나 영업 마감 시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44만 1,423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의 정점으로 예상했던 37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 사망자도 293명으로 엿새 연속 200명이 넘었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주말과 휴일 줄었던 검사 인원이 다시 늘어나는 수요일 효과와 함께 확진자 집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아도 확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세다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의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모임 6인 이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 현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모임 규모를 늘리거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증 환자, 사망자를 집중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 등 미 고위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백악관은 러시아에 갈 일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한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며 현지 시간 15일부터 러시아의 입국 등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대통령의 이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first note that President Biden is a junior, so they may have sanctioned his dad. May he rest in peace.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Won't surprise any of you that none of us are planning tourist trips to Russia. None of us have bank accounts that we won't be able to access, so we will forge ahead.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부부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인권운동가를 탄압한 러시아의 검사와 판사 등 4명도 제재했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유럽 평의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이 유럽 평의회를 반러시아 정책 도구로 만들었다며 성명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러시아의 고립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